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메탈 로보톤 윙건담 제로의 리뷰. 2021년 12월 25일에 출시한 메탈 로보톤입니다. 일반판이고요. 금액은 엔가로 13,000엔. 뭐 평균가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박스 비율이 제가 알던 메탈 로보톤보다 좀 짧습니다. 보통 한 요 정도 더 길어야 됐는데 희한하게 조금 짧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처음에 이제 예고 됐을 때부터 굉장히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TV판 윙제로가 상품화가 굉장히 적은 그런 건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라모델도 MG도 없고 정식으로 이 TV판 이름을 달고 나온 윙제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가웠습니다. 많이 반가웠어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메탈 로보톤이다 보니까 당연히 프레임에 합금이 사용이 됐는데 날개 쪽의 관절이나 이런 거 쓰였고, 몸통 안쪽 일부, 발 꽤 쓰인 것 같고, 무릎. 근데 막 이렇게 뭐 다리 전체를 관통한다 막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오픈. 빠바밤 빠밤. 매뉴얼이 원래 꼈구나. 자, 일단은 매뉴얼은 뒷면까지 있겠죠. 아무래도 변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변형 매뉴얼이 뒷면을 꽉 채우고 있고, 앞에는 뭐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기믹이라든가 빔사벨 어디 수납이 됩니다, 가동은 어디까지 됩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블리스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베이스가, 아래쪽은 그냥 아예 다 베이스로 되어 있고, 위에 구성 자체는 조금 심플하네요. 얘 뭐지? 요거는 뭐 베이스 위에 올릴 때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열자마자 느껴지는 게 윙제로가 왜 이렇게 크지? 싶은 그런 느낌? 자, 일단은 다 꺼내고, 내용물 다 꺼내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일단 뭐 따로 이펙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구성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있을 것만 있다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트윈버스터 라이플, 윙쉴드, 빔사벨, 그리고 교체용 손들, 그리고 요거는 네오버디 형태로 변했을 때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 그리고 여기도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이스가 참 이뻤는데 그 제로 시스템 특유의 그 문양을 이거 베이스에다가 새겨놨어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이스만 딱 봐도 이거 윙제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였어요. 그리고 트윈버스터 라이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도 되어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손잡이 자체는 수납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금색 파츠를 앞으로 살짝 당기고 손잡이를 펴고 다시 밀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가 다시 안 들어가요. 이게 스토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이랑 뒤에 고정 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핀들 펴주고 그대로 좌우를 결합을 하면 당연히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완성이 되죠. 트윈버스터 라이플! 역시 트버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윙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이게 좌우에 게이트 자국이 좀 적나라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양 끝에 조인트는 안쪽으로 접어서 수납을 합니다. 요게 이제 변형했을 때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고정하는 조인트였고, 그리고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좀 과하지 않게 잘 들어가 있는 형태였고, 그리고 앞부분에 연장하는 기믹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사벨 같은 경우는 클리어 그린으로 사출을 한 줄 알았는데 클리어 그린으로 도색을 한 이펙트더라고요. 요거 빔 이펙트는. 그래서 빔사벨은 설정대로 이렇게 어깨를 열어주고 안쪽 조인트에다가 넣어서 수납하면 됩니다. 손은 무장손, 라이플손, 편손에다가 기본 주먹손까지 총 4종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윙건담 제로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반적으로 프로포션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날개 쪽의 볼륨감이랑 길이, 이런 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다 좋았는데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 있는 게 사이즈, 크기입니다. 크기.
애초에 메탈 로보톤 자체가 얘네는 일단 논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이 없어요. 논스케일이지만 사이즈는 건프라로 치면 한 144분의 1 정도에 맞췄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번 메탈 로보톤 윙제로는 건프라보다 월등하게 크고요. 실제로 건프라 같은 경우는 윙제로가 있잖아요. 이 퍼스트 건담보다 머리 한 개 정도는 작습니다, 원래. 그치만 월등하게 크잖아요. 이 친구 키를 한번 재봤어요.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정확하게 15cm 나옵니다. 15cm. 이러다 보니까 같은 로보톤의 이름을 쓰고 있는 같은 윙 시리즈와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스케일 자체가 아예 따로 놀더라고요. 제가 설마 그래도 그냥 로보톤과는 대충 맞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오리지널. 15cm에 맞춘 게 있긴 하네요. 건담 유니버스랑 그 로보톤 에볼루션 스펙이라고 있어요. 걔들이 15cm로 아예 맞춘 애들이거든요. 아무튼 요거 보고 조금 당황하기는 했어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머리 부분 굉장히 그 윙제로 특유의 그거 있어요. 턱에 빨간 색깔 라인 있는 거. 그 부분 잘 나온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윙제로에서 치는 부분이 전 옆모습이라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오프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옆모습이 강조되는 요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옆모습 멋있어야 돼요. 멋집니다. 잘 나온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윙제로 특유의 그 카리스마 있거든요. 귀 부분이랑 이런 데가 되게 뾰족뾰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게 있는데 표현이 잘 된 것 같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리고 제가 메탈 로보톤에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 머신 캐논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설정 그대로 처음으로 제대로 구현된 머신 캐논이 나와요. 이렇게 앞을 누르면 뒤가 올라오면서 짜란 짠.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뚜껑이 커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회전을 하거든요. 전체가 통으로. 요거를 이걸 구현을 해줬더라고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몸통 이쪽 같은 경우는 가운데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 참 이쁘더라고요. 잘 보면은 내부에 그래도 약간 제로 시스템을 의식한 듯한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좀 의외라고 생각한 거는 가슴 덕트 커버가 열려요. 이렇게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은 커버가 열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내부 디테일을 좀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되게 의외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팔 부분 양쪽 어깨에 마킹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를 살짝 보면은 안쪽에 버니어가 들어가 있죠. 이 버니어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노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팔꿈치 아래쪽이야 되게 심플한 편이죠. 양쪽 다 쉴드를 장착 가능한 조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골반 같은 경우는 일단 회색이랑 흰색을 투톤으로 사용한 거는 참 이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관부에 살짝 스크래치가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색깔의 조합은 이쁘게 느껴졌고요. 마킹들 들어가 있는 것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의외였던 게 여기까지도 마킹을 넣어놨더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완전 이제 끝자락까지 완전 끝부분까지 아예 빡세게 넣어놨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뒤쪽 스커트에도 이렇게 마킹을 넣어놨는데 스커트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볼관절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존의 그 로보톤 프리덤이나 얘들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가동폭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쪽이 좀 두툼하죠. 근데 요건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발꿈치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었다는 거. 이거 말고도 이제 반대쪽 발바닥에는 약간 찍힘이 있더라고요. 요 찍힌 건 이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장에서 뭐 조립할 때 안 돼가지고 찍어 눌렀나? 이건 도통 모르겠네. 그래도 뭐 전체적인 라인이나 이런 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다리 라인이 진짜 이뻤어요. 발이 일단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런가 되게 날렵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런 맛이 참 좋았고 뒤에서 보면은 뒤쪽도 일단 회색깔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다리 내부의 관절은 전부 이제 합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변형할 때 일단 발꿈치 부분이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접합선이 살짝 보이고요. 발바닥 아래쪽에 버니어도 드러나 있고
발 자체는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샤프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날개에 좀 신경을 썼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날개 가동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지금 앞뒤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위아래 가동도 해줍니다. 뿌리 부분이 살짝살짝이지만 이렇게 움직여줘요 또. 거기다가 날개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내부를 더 볼 수 있는데 일단 날개 내부 디테일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합격이다. 뿐만 아니라 이 펼쳐진 날개 자체가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쪽에 볼관절 보이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볼관절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도 또 날개 프레임 쪽에 가동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굉장히 크게 움직여줄 수 있다. 거기다가 나중에 변형돼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뒤쪽으로 꺾이는 관절까지 날개에 관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날개를 접은 상태에서도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가동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다. 요게 좋았어요. 자, 그럼 본체의 가동은 어떨까? 일단은 머리 부분, 목 자체는 볼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고개 돌리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돌려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관절 아래쪽에, 안쪽에도 또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고개 드는데도 편하게 들어 올려줄 수 있고요. 관절이 총 2개인 거죠. 이렇게 숙여줄 때도 편하게 숙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기본적으로 안쪽에 합금으로 된 볼관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관절 움직여주고요. 팔 옆으로 들 때는 아예 바깥쪽 어깨 커버 들어서 이렇게 크게 옆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어깨 장갑 자체는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 있는 또 관절이 내부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팔 움직일 때 좀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어깨를 앞으로 살짝 이렇게 모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요 모아주는 관절이 평소에는 뒤쪽에 고정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빼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 쪽이 이쪽이 조금 타이트했거든요. 살짝 밀어 넣을 때도 살짝 바로 안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딱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기도 했어요. 아, 빼먹을 뻔했다. 팔꿈치 가동 봐야죠. 아래쪽은 합금으로 이어진 관절인데 위에는 플라스틱 관절로 되어 있어요. 움직이는데 되게 아래쪽은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빡빡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팔꿈치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만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일단 회전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형할 때 허리를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허리 회전시킬 수 있고 가슴을 이렇게 좌우로 꺾는 요런 기믹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슴을 숙이거나 들거나 요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득 느낀 건데 모든 가동 포인트를 매뉴얼에 다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하도 많이 만졌더니 딱히 위화감을 못 느꼈는데 피규어를 건담 피규어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 처음 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매뉴얼에 본체 가동이라고 써있는 데를 보면은 어깨 장갑의 버니어랑 커버 움직입니다. 흉부 커버 열어서 덕트 나옵니다. 가슴을 모아줄 수 있습니다. 날개 이렇게 펼쳐주고 날개의 가동 포인트 많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이렇게 움직입니다. 발목에 커버 이렇게 움직입니다. 허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허리를 좌우로 이렇게 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회전시킨다는 거, 요것도 다 직접 만져봐야 아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사던 건담 피규어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매뉴얼에 나와 있었거든요. 웬만한 거는 중요한 포인트나 이런 거. 근데 언젠가부터 되게 기본적인 가동은 매뉴얼에서 딱히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당연히 움직이겠지 하고 이렇게 힘주고 팍 이렇게 허리 숙여버리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참.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난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위에 걸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 특히나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관절이 2개예요. 잘 보면 여기 이제 합금으로 된 관절 보이죠? 볼관절. 저 안쪽에 관절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이 빨간 색깔 쪽에 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의외의 이중 관절이었다, 사이드 스커트가. 그래서 다리 옆으로 쭉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제 거리낌 없었고요. 고관절에 자체적으로 이제 합금으로 된 볼관절이 존재하지만 축이동 관절이 또 존재해요. 좀 안쪽에 보면 또 큰 축이 하나 있죠.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들어 올리면은 일단 축이동 먼저 튼튼하니까 하면서
관절을 같이 움직여준다. 그래서 다리 들어 올리는데 크게 불편함 없었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로 이제 크게 굽혀지긴 합니다만, 이제 종아리 쪽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더 굽혀지진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무릎 굽혀보면은 웬 플라스틱 관절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커버입니다. 관절 커버. 다리 역각으로 꺾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예요. 변형할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 커버 가동을 잘 봐야 하는데 앞쪽에 볼관절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편하죠. 근데 커버를 들어 올리는 건 좀 약했어요. 이렇게 하면 빠져버려요. 커버를 숙이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뒤쪽 커버도 이중 관절이 들어가 있는 커버입니다. 근데 가동 범위가 넓지는 않죠. 발목 자체는 이제 합금 볼관절이 심어져 있는 이중 관절이었는데, 역시나 잘 보면은 딱 봐도 안쪽으로 꺾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내부 간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크게 안 굽히더라고요. 그치만 발바닥 가동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포즈 잡을 때는 크게 불편함 없이 잡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목 자체 가동이 어차피 윙건담이면은 베이스에 올리는 게 기본일 테니까. 지상에서 격한 액션은 조금 힘든 발목. 물론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봐야죠. 엄청 막 자연스럽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무릎 꿇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형태였습니다. 자, 완전 무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윙실드부터 트윈버스터 라이플까지. 무엇보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장착하고 나니까 엄청 길어 보이거든요. 실제 프라모델에서는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볼륨감에 있어서는 좀 스케일이 크더라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를 좀 올려볼 건데, 제가 사전에 조금 찾아보니까 액션 베이스 조인트 이슈가 있더라고요.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이 뒤쪽에 있는 동그란 구멍 두 군데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꾹 밀어 넣는 건데 이게 다 안 들어간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한번. 다행히도 저는 다 잘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 구멍 중에 뒤쪽에 있는 구멍 있죠? 여기는 나사가 들어가는 곳인데 나사가 덜 조여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가 깊숙하게만 들어가 있으면은 조인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메탈 로보톤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포즈가 이겁니다. 리듬 이모션 오프닝! 인트로 부분이죠. 인트로 부분에 딱 이렇게 로고 뜨기 전에 좋아. 카리스마 좋네. 이쁘네. 그리고 제가 옆모습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 리드미 모션 오프닝 딱 이렇게 로고 뜨기 직전에 옆모습 줌인 딱 나오면서 거기서 뽕이 확 차거든요. 진짜 옆모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 나온 것 같네요. 아마 뱅크샷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런 포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바깥쪽에서 라이플을 탁 갖고 와서 쏘는 요런 포즈. 그리고 트윈버스터 라이플 액션. 아마 콜론이 날려버릴 때 이 포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윙제로 등장 초창기에는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양손으로 잡고 쏘는 액션이 뭔가 되게 비중 있게 등장하진 않았어요. 후반부 갈수록 좀 더 비중이 커졌고 그게 극대화된 게 또 엔들리스 왈츠 아니었나 싶은데, 연출은 되게 가볍게 쏜 것 같은데 막 콜로니 하다가 날아가 막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도 저는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즈 하면은 진짜 뭐니 해도 TV판 마지막에 그 장면이 아닌가. 지구로 딱 이렇게 뭔가 빨려 들어가면서도 이제 뒤쪽으로 이제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발사하는 그게 아닌가. 진짜 멋있었거든요. 마지막 대사잖아요. 난 죽지 않아. 이러고 진짜 TV판 보면서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봤단 말이죠. 국내 방영하던 시절에. 진짜 바로 뛰쳐나가지 윙제로 사러. 또 윙제로 하면 또 뭡니까? 요거죠. 롤링버스터. 요걸 또 빼먹을 수 없죠. 정말 포즈 잘 소화하긴 하네요. 이쁘게 잘 나오긴 했네. 자, 그럼 네오버드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일단 고개 돌리기, 허리 돌리기. 자, 요게 가장 기본이죠. 일단 어깨 쪽 커버를 이렇게 와에 펼친 다음에
어깨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팔을 살포시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체가 끝이죠. 그리고 하체, 다리를 역각으로 꺾어주는 게 제일 이제 큰 부분이죠. 먼저 무릎을 살짝 굽혀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커버가 나오는데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다리를 역각으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관절이 기본적으로 합금이라 좀 빡빡해요. 완전히 이 지금 종아리 부분이 이 무릎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확실하게 이렇게 꺾어줘야 하고요. 역각으로 잘 꺾였는지 보려면은 이 플라스틱 커버 부분에 파여 있는 부분에 이 스커트가 딱 이렇게 들어갔느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다리는 허벅지랑 수평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발목 뒤쪽을 잡아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살짝 뒤쪽으로 당기듯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기듯이 당겨주면은 접혀있던 종아리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펼쳐주고, 내부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전부 다 가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보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 발을 18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볼관절이 위아래 다 있잖아요. 이때는 일단 아래쪽에, 발 쪽에 있는 볼관절을 먼저 움직입니다. 아래쪽을 먼저 움직이면은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위에 있던 볼관절도 알아서 따라와요. 자, 이 다음 다시 종아리는 가볍게, 자, 이렇게 발이랑 이렇게 수평을 딱 맞닿도록 해주고 커버를 전부 다 접어줍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아까 발바닥에 있었던 버니어가 이렇게 뒤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자, 이러면 다리가 준비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팔, 다리가 전부 다 끝났고, 날개를 활짝 펼쳐서 관절을 확 꺾어가지고 이렇게 또 본체랑 일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윙쉴드 가지고 옵니다. 안쪽에 아까 접어놨었던 조인트를 다시 펼칩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은 다시 손잡이 접어서 뒤쪽에 있는 구멍이랑 슬라이드해서 끼워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타이트해요. 들어가는 거 자체가 되게 타이트해요. 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살짝만 좀 끼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쉴드도 준비가 됐으니까 다시 본체 가져와서 백팩 쪽 조인트에다가 끼워주는 거는 뭐 지금은 당연한 부분이죠. 짠! 네오버드 완성! 보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발 완전 변형하는 윙제로가 되게 드물어요. 거의 없죠, 거의. 근데 이런 부분까지 구현해 준 거는 굉장히 또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적에 애니메이션에서 봤었던 윙제로가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피규어가 나왔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무슨 조인트냐 했었던 요거 있죠? 이게 네오버디 형태의 베이스 조인트인데, 일단 뒷부분을 먼저 이렇게 뺍니다. 분해를 해서 처음에 그 가랑이에다가 껴줘요. 자, 다리 사이에 끼웠으면은 그대로 다시 재조립하면은 이 조인트가 허리까지 딱 감싸주는 형태더라고요. 요거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네오버드까지 완료! 근데 요건 봐야죠. 이게 윙 건담은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은 바닥 한번 봐주는 게 매너죠. 머리가 폭하고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좀 이렇게 크게 드러나 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뭐 변형 깔끔하게 잘하고, 특히 다리 변형 상당히 마음에 들고 좋았어요. 근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발꿈치 까져 있던 부분이죠. 이거 엄청 신경 쓰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로보톤 윙건담 제로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았던 점이라 그러면은 TV판 윙건담 제로의 상품이라는 점. 아무래도 그나마 그냥 윙건담 TV판 같은 경우는 조금 있어야 상품화가 조금 있는데, TV판 윙건담 제로는 상품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요 근래 나온 프라모델이 SD-EX죠. 그거랑 좀 더 과거로 가면 그나마 TV판 윙제로의 디자인을 한 EW판이죠. 프로토제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걔는 TV판이 정작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되게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피규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구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좀 더 어깨를 좀 더 치켜 올릴 수 있는 기믹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편차가 심한 게 이제 도색 상태,
이제 마감 상태 뭐 이런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꿈치가 너무 크게 까여 있어서 저건 조금 좀 치명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도 뭐 나머지 부분에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특히 날개 가동이 정말 좋아서 진짜 TV판 윙제로 좋아하신다면은 한번 사보셔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밥실.